안녕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 단원 한글과 국어 생활에서 두 번째 단원이죠. 정확한 발음과 표기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인 만큼 단위의 발음 원리와 표기 원리에서 원칙이 되는, 규칙이 되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104페이지부터 쭉 넘어가서 107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104페이지를 펼치시면 오빠하고 동생의 대화가 잘 되지 않은 이유를 이제 물어보는 만화가 나오죠. 자, 이 만화를 보고 우리가 이제 왜 대화가 잘 안 될까? 원래 오빠하고 동생은 대화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왜 안 될까? 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빠, 꽃이 시들려고 해. 어떡하지? 물을 주고 빛이 있는 곳에 둬. 빛이 어디 있어? 자, 여기서 뭐 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 자, 뭐였지? 오빠가 꽃이 시들려고 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얘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빠가 뭐라고 하는 거야? 물을 주고 빛이 있는 곳에도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빛이라는 발음이 이상하잖아. 오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바로 햇빛이 있는 곳에 두어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원래 햇빛이니까 원래는 요 빛인 거겠죠. 이 빛이 있는 곳에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 빛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요거는 발음을, 빛, 라이트, 선라이트니까 발음 뭐니? 빛이 있는 곳에도 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음을 뭐라고 한 거지? 빛이라고 발음을 했죠. 자, 빛이라고 발음을 하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바로 이 빛하고 이가 합쳐져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빛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빠는 원래 햇빛을 말하고 싶었는데 잘못 발음해서 빛이라고 발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오잉 이러죠. 빛이 어디 있다고? 갑자기 뜬금. 그러니까 오빠 잉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바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오빠, 엄마가 뜨거운 죽을 식혀주셨어. 죽도 배달이 돼? 자, 이 부분을 함께 볼까요? 자, 이 동생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겠지? 이 동생은 바로 뭐겠니? 위에 보면 엄마가 자, 오빠 엄마가 뜨거운 죽을 식혀줬으니까 엄마가 이 뜨거웠는데 죽이 뜨거웠는데 엄마가 후 해서 식혀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식혀줬어 라는 시키다라고 말을 쓰고 싶었던 거지.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뭐라고 쓴 거야? 식혀주셨어. 오잉 뭐라고 쓴 거지? 쓰기는 바로 시키다라고 쓴 거죠. 그렇죠. 잘못 썼잖아. 원래는 이 시키다, 시키다. 요걸 쓰고 싶은 건데, 시키다라고 잘못 썼죠. 그러니까 바로 오빠가 뭐라고 받아들인 거야? 뭐 배민이라고 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 이걸 잘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죽도 배달이 돼. 역시 말이 안 통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까는 발음이 잘못된 거지만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쓴 거죠. 바로 뭐가 잘못된 거지? 바로 표기가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뭘 배울까요? 바로 발음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표기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참고해야 될까? 그러면 그것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답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답을 한번 볼까? 여기 있다. 오빠 동생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되겠죠? 나와있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발음 때문에, 그리고 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빛이, 그러니까 빛이요, 빛. 빛는 거, 이것을 빛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오빠가 빛이라고 잘못 발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다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 발음한 거다. 또 두 번째는 뭐였지? 동생이 시켜를 시켜라고 잘못 썼다. 이건 표기를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발음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두 번째 거는 바로 표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자, 그러면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그것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06페이지를 펼치시고, 자, 이 부분 이제 펼쳤죠? 남학생이 들고 있는 부분, 이제 여기 부분을, 첫 번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단어를 발음하고 표기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입니다. 이 두 규범은 발음과 표기의 기준을 정한 것이에요. 표준 발음법. 표준어를 발음할 때 기준이 되는 발음상의 규칙과 규범. 한글 맞춤법.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 자, 방금 읽은 부분의 해설을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단어를 발음하고 표기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은 무엇일까요? 아까 동생과 누구니? 오빠와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뭐 때문이었어요? 바로 발음을 제대로 안 하고 표기를 잘못했기 때문이잖아. 자, 그럼 볼게요. 표준 발음법을 보시면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니? 표준 발음법은 바로 표준어를 발음할 때 기준이 되는 발음상의 규칙과 규범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 보아야 될 규칙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이라고 나와 있죠. 한글 맞춤법은 바로 무엇이냐? 밑으로 내려보시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봐야 되고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걸 같이 봅시다. 표준 발음법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설명한 표준 발음법 제1항을 살펴볼까요? 표준 발음법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어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했어요. 따라서 표준 발음이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인 것이지요. 하지만 같은 단어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하였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여기 해설을 볼게요. 이거는 표준 발음법에 관련된 해설입니다. 제대로 발음하기 위한 거. 자, 제대로 발음하기 위한 원리는요. 제1항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럼 볼까요? 자,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설명한 표준 발음법 제1항을 볼까요? 1항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표준 발음법은 자,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1항에. 자, 그럼 볼게요. 표준 발음법이라는 것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는 거잖아. 어허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표준 발음법은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 바로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표준어가 대상이니까요. 자, 표준어가 아닌 말은 맞춤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사투리는 표준 발음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표준 발음에서 제외된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사투리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발음을 따르되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쓰는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일단 표준어라는 게 무엇이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볼까요? 국어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했어요. 아, 교양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쓰고 있는, 널리 그냥 편하게 다 쓰고 있는 어떤 거냐? 바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현대에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에서는 수도인 서울에서 쓰는 말을 어떻게 하겠다고? 표준어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발음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삼아서 그것만을 대상으로 삼아서 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원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표준발음이란 그렇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즉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의 요 발음이 되는 거겠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이 뭔데? 표준어잖아.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하겠다라는 원칙이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뭐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쓰는 거구나. 끝.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표준어를 발음하는 게 다 똑같을까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 표준 발음을 똑같이 할까요? 표준어 하나라고 해서 똑같이 발음할까요? 너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잖아. 그러면 어떤 게 표준 발음이지? 이렇게 궁금해지는 순간이 생기죠. 아무도 안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해줘요. 궁금하다고. 자, 그래서 궁금해지는 순간이 생기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라는 선택의 순간에 바로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거야. 바로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합리성을 고려해서 정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표준어를 발음했는데 표준 발음이 다른데 어떤 걸 표준 발음으로 정하지? 어떤 게 기준으로 정하지? 했을 때 전통성을 따를 수도 있고 합리성을 따를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하지만 같은 단어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표준어를 다르게 다 각자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합리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는데 방금 다 써놨죠?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는 것이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발음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헷갈릴 경우에 어떤 것이 표준 발음이지? 사람마다 다른데? 라고 했을 경우에 전통성을 따라가는 거면 바로 이거라는 거지. 과거에 써오던 방식, 그래, 그냥 저 과거에 써오던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표준 발음을 정하자. 라고 하면 그때의 표준 발음은 전통성을 따르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아니야, 그냥 지금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방식대로 하자 라고 한다면 그때 정한 표준 발음은 바로 전통성이 아니라 합리성을 선택해서 선택을 한 거다. 합리성을 고려해서 선택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이건 가로치고 이건 추가로 써놓은 건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세요. 실제 발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복수 표준어처럼 어느 한쪽을 원칙으로 삼고 다른 한쪽을 허용하는 식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표준 발음을 해봤는데 많이 난다는 거야. 예외성 그 한쪽이 많이 나고 다른 것도 많이 난다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하나를 원칙으로 삼고 나머지 하나를 그냥 허용해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표준 발음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107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말처럼 소리의 길이를 구별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전통성을 고려한 것이에요.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해설을 봅시다.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표준어를 발음을 했는데 얘도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 쟤는 저렇게 발음할 수 있고 표준 발음이 어떡하지? 이렇게 헷갈릴 경우에 전통성 아니면 합리성을 고려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요. 바로 전통성을 고려해서 전통성을 선택하자. 그래, 표준 발음 선택할 때 전통성을 고려해서 선택하자. 한 예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전통성을 고려한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자, 이거하고 스피킹이에요. 이 말처럼 소리의 길이를 구별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을 구별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냐? 아무도 안 해.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요? 제주도에 가서 말을 타야지. 나 말을 했어. 이렇게 해요. 아무도 안 해, 요즘에. 그죠? 예전에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쓰는 사람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있기는 있으시죠. 근데 어쨌든, 안 써요. 요즘에는 거의 안 쓰죠. 요즘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이제 예전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야.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해 왔대. 예전부터. 자, 그래서 어떻게 따른 거야? 표준 발음법에서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 거기에서 소리의 길이를 넣자라고 했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바로 뭘 고려해서 넣은 거야? 바로 전통성이라는 기준. 예전부터 쓰니까 그래. 예전부터 써왔던 거니까 발음이 안 돼. 예전부터 써왔던 거니까 그냥 이거 표준 발음으로 선택을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바로 전통성을 고려해서 선택한 예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전통성을 고려한 것이에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그냥 요즘 쓰는 방식대로 쓰도록 하자. 그것은 바로 뭐라 그랬지? 선생님 여기 앞에서 얘기했죠? 자, 합리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방식대로 쓰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됐어. 그냥 옛날 거 따라가지 말고 지금 쓰는 거, 지금 현대 사람들 대부분 쓰는 걸 그걸로 정하자라고 했다면 표준 발음을 정할 때 선택을 할 때 뭐를 고려한 겁니까? 바로
합리성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쓴 걸 볼까요?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바로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서 표준 발음을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현대 그냥 요즘 사람들 쓰는 걸로 그냥 그걸로 선택을 하자라고 했을 때 합리성을 고려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자, 국립국어원에서 여기서 질문을 할 때 이제 뭐 헷갈리는 표준어나 뭐 표준 발음 뭐 이런 거 있을 때 여기다 질문하거든요. 온라인 가나다. 자, 여기다 이렇게 질문을 누가 올렸다는 거야. 짜장면하고 짜장면. 저기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지워버렸어요. 볼까요? 짜장면과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장면하고 짜장면 예전에는 이것만 표준어였어요. 그래서 발음도 자장면 이렇게 했어야만 했죠. 표준어였기 때문에. 표준어의 발음이 바로 표준 발음이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 자장면 먹고 싶어. 너 자장면 하나 사줄래? 누가 그래? 아무도 안 그러죠. 그렇죠. 아무도 안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요즘 쓰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자라고 해서 짜장면도 표준어, 짜장면이라는 발음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해주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표준 발음을 정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한 거예요? 전통성이 아니라 바로 뭐야? 합리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설명해 준 걸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가 다른 표기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장면이 맞았는데, 봐보자. 그렇지? 예전에 이것만 표준어하고 표준 발음이었는데, 에이, 사람들 다 짜장면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표준어로 인정을 해줬다. 이 경우에는 뭘 따라간 거라고 바로 선택을 할 때 바로 합리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했다. 여러분은 이제 그거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표준 발음법을 봤으니까 우리 뭐도 봐야겠니? 바로 한글 맞춤법도 봐야겠죠? 그러면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한글 맞춤법 제1항도 살펴볼까요?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구름, 나무, 하늘은 구름, 나무, 하늘이라고 소리나는 대로 적었지요. 이처럼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꽃이, 꽃나무, 꽃과는 각각 꽃이, 꽃나무, 꽃과로 발음돼요. 이것을 소리대로 꽃이, 꽃나무, 꽃과로 적으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었습니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원리를 볼까요?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역시 표준어가 바로 표기의 대상이라는 거 아시겠죠? 사투리를 쓰는 것은 전부 다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 쓰는 것도 표준어가 대상이네요. 자, 표준어를 어떻게 한다고? 맨 처음에 소리대로 적다.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구나. 첫 번째 원칙이 나와 있네요.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름이나 나무, 하늘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해봐요. 구름, 그죠? 나무, 그렇죠. 하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자하고 소리 나는 발음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야. 자, 그래서 나오죠? 이처럼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표준어를 소리대로 그냥 적어라. 이게 바로 맞춤법이잖아. 그렇지? 원칙 첫 번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적어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이제 구름, 나무, 하늘 같은 경우에는 쓴 글자나 발음이 똑같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소리대로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자,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지. 자, 꽃이, 꽃나무, 꽃가 같은 경우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발음은 어떻게 나? 바로 꽃이, 바로 꽃나무, 꽃가로 발음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표준어 꽃이, 꽃나무, 꽃가 요거죠. 꽃이, 꽃나무, 꽃가를 바로 우리가 소리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이것을 소리대로 그대로 바로 꽃이 그리고 꽃나무, 꽃가로 적게 되면 오잉 이게 같은 거였냐? 라고 헷갈리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같이 적게 되면 어떤 효과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바로 봐봐. 꼬하고 꼬니 같은 걸까? 꼰하고 꽃이 같은 걸까?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의미 파악이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두 번째 원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소리 나는 대로만 적었더니 어떤 글자들은 의미를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원칙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소리 나는 대로만 적었을 경우에 의미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법에 맞도록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게 뭐야? 문법에 맞게 쓰라는 건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볼게요.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뜻은 바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바로 어떤다고?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너무나 중요. 그렇죠?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게 적는 것을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고, 이것은 한글 맞춤법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겁나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형을 밝혀서 적는 거구나. 원형,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예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원래 이거잖아. 흑도, 흑만. 원래 이거죠. 근데 발음은 어떻게 나? 흑도, 흑만이 된다는 거야. 이게 발음 나는 대로. 그럼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흑도, 흑만. 그러면 어때?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죠. 요 흑이랑 다른 걸까? 요 흥이랑 다른 걸까? 의미 파악이 너무나 어려운데 라는 소리대로 적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해 볼까? 라고 하는 거야. 자, 그거는 뭐라 그랬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적는다는 거지. 바로 흑이라고 하는 요 원래 형태를 밝혀서 흑을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자, 흑이라는 원래 형태를 밝혀서 흑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흑이라는 요 원래 형태를 밝혀서 흑만이라고 적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때? 이 앞에 흑이랑 이 뒤에 흑이 발음은 다르지만 서로 같은 의미구나 라는 게 눈으로 보는 순간 알 수가 있죠. 그냥 똑같이 흑이라고 원형을 밝혀서 적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원칙을 여기 적용하도록 쓰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편해, 안 편해? 편하지. 솔직히 별다른 스킬이 없어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쓰는 사람이 편한 거야, 쓰는 사람이. 자,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지. 의미 파악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읽기 편하고 독서하기 좋으니까 의미 파악이 잘 변별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 이렇게 선생님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읽어주게 되면 그걸 잘 듣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왔죠. 바로 쉽게 안 되잖아. 받아쓰기 연습했을 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익히기가 어려운 거야. 인위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익히기가 어려운 거야. 하지만 한 번만 이렇게 읽혀서 우리가 익혀가지고 원형을 밝혀 딱 적게 되면 어떤다고? 읽기에 편하게 되는 거야. 이게 쓰기 편한 거고 이건 읽는 사람이 편하게 된 건데 요것을 선택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글 맞춤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 바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는 게 한글 맞춤법의 핵심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발음이 안 되네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뭘 배웠니? 발음과 표기의 원리를 알아보았죠? 발음은 바로 표준발음법을, 그리고 우리가 표기는 한글 맞춤법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거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 뭘 공부해야겠니? 어떻게 발음해야겠지?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느라 수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